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2020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중국으로 전가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수많은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 중국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사상을 가진 외국인들까지 중국 영내에서 곧바로 체포할 수 있게 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에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무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초정밀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올해 9월 14일부로 전면 금지하였는데 3나노의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6나노 기술을 보유한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와 비교해 현재 14나노 반도체 기술까지만 가까스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5G 기술의 시장 개척과 신무기 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인재들의 미국 내 유학 중 최첨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전면 차단했는데 우연인지 몇 년 전까지 단번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우주선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최근 들어 연이어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고도의 연산력을 요하는 초정밀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면서 빚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초 미국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윌리엄 바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중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 주된 내용은 시진핑 주석이 등소평에 유지했던 도광양회를 저버리고 세계 패권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도광양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라는 말로써 등소평은 개혁 개방을 진행하면서 도광양회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후대 지도자들에게 50년 동안은 절대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외부적으로는 그동안 세계의 공장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기반으로 차이나 드림과 1대1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조직을 통해 시진핑 사상을 적극 홍보하는 등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방역 실패와 홍수 피해에 대한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무차별적인 세력 확장에 미국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극약 처방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신강 지역 정치 지도자 4명에 대한 미국 내 재산 동결이었으며 연이어 약 3억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조만간 그들이 미국으로 빼돌린 재산들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자 미국 내 중국 공산당 당원들의 공산당 탈퇴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원성이 중국으로 집중되자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하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일으키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지만 이러한 중국의 강공정책은 그동안 1대1도 정책을 통해 사이가 좋았던 러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도 급속히 사이가 멀어지며 대부분 미국의 편에 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와의 국경 분쟁의 시발점은 암묵적인 국경선을 인도군이 먼저 넘어오면서 촉발이 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히말라야 섬액이 위치한 중국의 티베트 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인도의 젖줄인 겐지스 강의 유량이 급속히 줄어들어 인도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가뭄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쟁 지역인 파키스탄 점령지인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이 엄청난 액수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여 또 다른 댐 건설이 진행되면서 인도는 수원고갈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중국과의 전면전까지 치룰 기세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최고의 산악부대로 알려진 인도 특공부대와 최신의 러시아산 탱크를 최전선에 배치한 상태이며 미국에 대적할 만한 성능을 가진 중국의 무인폭격기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산 무인폭격기를 수입한 상태이며 2020년 7월에는 러시아와 전쟁 발생 시 상호 병력을 지원한다는 군사동맹까지 맺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형제관계로 알려진 러시아가 왜 인도와 군사동맹까지 맺으며 중국의 뒤통수를 쳤을까요? 그 이유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러시아산 무기를 인도에 팔기 위한 속셈도 있으나 더 큰 이유는 중국의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1대1로 정책을 진행하며 과거 자신의 영방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중국의 자본이 스며들며 러시아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의 힘이 강해지면서 과거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의 양도한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여러 국경 지역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말들이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까닭에 러시아가 중국을 적극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의 관문인 해상 1대1로는 아세안 국가와 인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남중국 해전 지역을 자신의 해역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파라셀 군도까지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며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격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자신의 영해에서 발견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스페인과 러시아 석유 채굴에서 큰 돈을 들여 채굴 사업을 진행했지만 40여 척의 중국 해군이 민간인 복장으로 무정함채 접근하여 채굴 작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압력을 가해 스페인 채굴회사에게 엄청난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채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약금을 중국이 내준 것이 아니라 울매계좌 먹기식으로 베트남이 모두 지불했다고 하며 러시아 채굴회사의 경우는 중국 정부와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으로 베트남과의 석유 채굴 계약을 무산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어처구니 없는 영해권 주장에 베트남 국민들 역시 중국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 남부 지역에 각종 댐을 건설하면서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의 아세안 국가들이 가뭄 현상을 겪으면서 강에 대한 공유 수면 정책을 위반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자신의 안방인 남중국해에 출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최남단 해남도에 핵잠수함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방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사일로 북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친미 친일 국가인 대만을 무력 정벌하기 위해 수시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발을 잡아놓기 위해 대만, 일본과 긴밀한 군사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를 극동지역에 배치하면서 한국이 40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게 105대를 판매하면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F-35는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뿐 아니라 GPS 레이저 정밀 유도 폭탄을 탑재하고 있어 소련의 수호이 57과 중국의 젠-20 전투기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F-35의 또 다른 장점은 뛰어난 정찰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반경 100km 이내의 표적을 식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60km 이내에 있는 표적 24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막강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9세대 전투기인 F-15와 F-16과 호환되는 전투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어 F-35가 포착한 표적을 F-15와 F-16과 공유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장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적인 동맹으로까지 발전한 이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략시설들의 이유 없는 폭발 사건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륙한 F-35가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파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은 20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3대를 남중국해에 배치하여 일본, 대만, 호주와 연합훈련을 했을 뿐 아니라 곧바로 인도양으로 건너가 인도와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사방으로 중국을 올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CIA를 중심으로 중국 와해작전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일례로 이미 은퇴한 과거 소련 연방을 붕괴시켰던 태스크포스 팀을 다시 영입하여 중국을 붕괴시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 문제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여러 나라들과 충돌을 빚었을 때에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촉발된 중국과의 전면적 패권 다툼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토권은 모두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하여 더더욱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진핑에 따른 하버드 대학을 다닌 바가 있으며 리커창 총리와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의 자녀 역시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빼돌린 비자금이 대부분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와 함께 자산까지 동결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중국 권력자들의 비자금은
대부분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를 통해 미국 등지로 넘어갔는데 이런 외화 유출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등소평의 요원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수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숙청을 당하면서 순환을 겪게 되자 권력을 장악한 등소평은 여러 분파의 정치 거물들을 불러 서로 돌아가면서 권력을 가지더라도 자녀들만은 돈 걱정 없이 외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는 발언을 하면서 현재까지 어느 누가 권력을 차지하더라도 권력에서 밀린 거물 정치인들의 가족들은 금전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그 부를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공산당 차원에서 묵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물률이 미국의 공산당원 및 그 가족들의 자산까지 동결하는 전방위적 수단으로 중국 시진핑 정부를 압박하자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 운영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오던 상해파와 공천파 등의 세력들이 서서히 시진핑의 영도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진핑은 더욱 강도 높은 사상교육과 주민통제 그리고 숙청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넘게 내린 비로 중국의 경제 특구들이 위치한 정강유역과 황하강유역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어느 유명 학자는 이토록 미국이 중국을 적대시할 거라는 예상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으며 이런 와중에 중국의 편을 드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놀라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 정부의 성급한 패권 다툼이 야기한 전략적인 실책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서서히 확산하고 있는 방시진핑 여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7월 22일 미국은 중국의 휴스턴 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폐쇄 이유는 FBI 조사 결과 탕주엔이라는 여성학자가 자신의 군인 신분을 숨기고 미국에 잠입하여 지적재산권과 주요 미국인들의 신상 자료를 훔쳤으며 그 배후에 휴스턴 영사관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수교 41년 만에 최초로 설립되었던 휴스턴 영사관이 폐쇄 명령을 받으면서 미중 간의 갈등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중립적인 외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급변하는 극동지역 정세에 대해 새로운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